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남 씨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네. 합니다. 이게 뭐 공격 사주 의혹 이런 식으로까지 사건 뭐 프레임이 좀 짜진 상황인데 네네. 여기저기 인사들이랑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대남이라는 존재를 비대위원 활동하실 때 좀 아셨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네. 그냥 책 보다가 책 볼 때 살짝 중요 부분 메모하잖아요. 네. 그 보는데 이제 제가 왼쪽에 이 무슨 메모한 게 두 쪽이 있던데 그게 이번 정부 출범 직전 혹은 직후였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모 의원실과 그 다음에 이 청와대 용산 그때 당시 뭐 대통령실에 예. 비서관 한 분이 와서 네. 이렇게 시민사회와 한번 대담을 갖고 싶다 위원회를 그래서 한 그때 1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비서관 한 명이 왔었는데 하고 보니까 명함집을 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김대남 씨. 예. 그러니까 전 한번 본 거예요. 아, 네. 시민사회 수석실 있을 때 보셨군요. 한 번 그때 본 거죠. 한 번 보셨구나. 네. 그때 딱히 이렇게 얘기 나눈 바는 없고 뭐 인상 깊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기도 하는데 도대체 김대남 씨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서 시민사회 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선임 행정관입니까? 예, 선임 행정관을 예. 하다가 뭐 비서관 직무대리도 그렇죠. 하고 나왔죠. 제법 이제 높은 직함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갈 수 있었나 좀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좁게 말하자면 네. 그분들의 어떤 의문의 행보들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와 같은 서울의 서리와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전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 판단은 제가 우선은 유보하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황당무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떠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할 내용인가? 우리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소리에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 그리고 뭐 좌파언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언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예. 좀 기본적으로 저는 뭐 공직자 윤리 이전에 기본적인 소양의 부족이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문제는 정말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지 않았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죠.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이미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다. 이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고 그리고 또 이건 뭐 다른 매체 예,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라면서 어제 나온 내용인데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거는 대통령실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한 매체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문제를 가지고 예. 윤한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게 올해 1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그 사과했다는 표현을 예. 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예. 식으로까지 표현을 한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당시 상황이 그래서 좀 궁금한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뭐 굴복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네. 김대남 씨의 일련의 진술들 발언들을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이게 어떤 아까 말한 그런 황당무계한 것은 제가 말한 황당무계하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소리와 같은 곳과 그렇게 아무런 이물 없이 정말 그와 같은 발언이 만약에 외부로 공개됐을 때의 파장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황당한 거고 진술 내용 하나하나들을 보면은 조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뭐 2024년 1월 올 1월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상당히 뭐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 순간들인데 그때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 그 마리 그렇죠. 앙뚜아네트 발언이 조금 촉발이 되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김대남 전 비서관 전 행정관의 발언은 본인들의 어떤 소망, 희망 이것이 투영된 발언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서천에서의 만남 그리고 예. 이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이제 바깥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쳤을지는 모르는데 무릎 꿇는다 뭐 그리고 완전히 뭐 용서를 빌었다 이런 것은 네. 본인들의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희망사항이 투영된 아, 발언이다라고 바람이 봅니다. 담긴 말이다. 그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걸 바랬었죠. 저도 예. 이제 대략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용산 쪽에서 나온 반응들을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이제 소원이었죠. 예. 지금 김대남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뭐 진상 조사를 지시한 상황인데 이게 당정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원인과 흐를까요? 결과로 따져보면 이건 결과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분쟁이 분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축소하고 좁히려는 사람들의 의도인 거죠. 지금 이건 결과잖아요. 네. 이게 원인이라면 모를까. 이미 나오고 있는 용산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발언과 행동으로 따른 결과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불씨가 되니 조심해야 된다,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 하는 건 조금은 이건 범인들의 수법 아닌가요? 누가 예. 범인인지 모르겠어요. 뭐 네. 한동훈 대표 측이 범인인지 내지는 주된 원인인지 대통령실이 주된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좀 범인이지 않나? 당사자이지 않나? 예. 이건 결과일 뿐이므로 결과가 나온 이상은 이것의 원인은 파헤쳐야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사실 그 저도 주변에 그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서울의 소리로부터 이 명품백 사건도 시작이 된 거고 그랬죠. 그리고 대선 전에는 여사와의 어떤 이명수 기자의 예. 녹취가 또 공개가 예. 돼서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도 있고 이게 벌써 4번째다 뭐 예. 이러니까 이참에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을 자꾸 당하는지 예. 누가 의도적으로 좀 이거를 공작을 하는 사람이 여권 내부에 있다면 예. 이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시청자분들에게 상식에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우리 예. 노 기자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비대위원으로 있어 보면서 별의별 전화를 다 받고 정말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어디 뭐 행사장에서도 한참을 쫓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다 보면 황당무계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분 입장에선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은 앞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예. 정말 좀 기억해뒀다가 전화번호 메모해뒀다가 이 사람 전화는 안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네. 이른바 소위 브로커라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 저는 서울의 소리가 이걸 좌파 언론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좌파라는 표현도 그분들에겐 과분하고 언론이라는 표현은 더더군다나 네.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3번, 4번 이렇게 연급하는 거 보면 저는 이걸 서울의 소리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당하는 사람들 탓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큼 애초에 이분들은 저는 김대남 씨는 이렇게 보면 전혀 공직자로서 발디딜 사람이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무려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올 수 있었나 선임 예. 행정관으로까지 이건 참 의문이고 이 부분에 조금 뭐 진상 파악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